안녕하세요. 가격표본의 차파고입니다. 사업자분들에게 구세주 같은 차량을 꼽자면 단연 9인승 차량이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차량이 바로 카니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팰리세이드도 9인승으로 출시되면서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죠. 하지만 믿고 기다리던 팰리세이드의 가격이 공개되면서 생각보다 충격적인 수준으로 다가왔는데요. 어차피 유류비는 비용 처리할 거고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하이브리드 대신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닐까? 라는 고민도 자연스레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3500cc 자연흡기 카니발과 2500cc 터보 팰리세이드의 옵션 및 가격 구성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니발과 팰리세이드의 크기는 비슷한 듯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좀 차이가 나는데요. 팰리세이드는 카니발에 비해 길이는 90mm, 좌우폭은 15mm, 휠 베이스는 120mm 작습니다. 대신 높이가 30mm 높죠. 이러나 저러나 두 차량 사이에 주차하기 싫을 정도로 다 차가 큽니다. 엔진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카니발은 3.5 가솔린 6기통이며 294마력입니다. 팰리세이드는 4기통 2.5 터보이며 281마력이죠. 대신 팰리세이드는 터보 엔진이라 초반부터 토크가 두텁게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타고 다니기엔 팰리세이드 쪽이 더 시원시원할 겁니다. 자동차세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카니발은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초반 3년 동안 매년 자동차세는 90만원 나오고요. 팰리세이드는 2500cc 배기량이기 때문에 65만원 나옵니다. 팰리세이드가 아낀 세금으로 기름을 한 2번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카니발과 팰리세이드 9인승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9인승 차량은 사업자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인데요. 두 차량 다 사업자 업무용으로 구매할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 풀옵션 기준 약 396만원, 팰리세이드는 508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차량을 판매할 때 매각 대금에 대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 정도 후에는 차량 가치가 약 50% 수준으로 감가되므로 환급받은 부가세의 절반 정도만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9인승 차량은 6명 이상 탑승 시 고속도로 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취등록세에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기준으로 카니발은 277만원, 팰리세이드는 약 355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다자녀 가구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카니발은 약 42만원, 팰리세이드는 약 53만원만 내면 되죠. 다만 두자녀 가구와 세자녀 가구의 취등록세 감면 기준은 다릅니다. 세자녀의 경우 200만원 감면 후 나머지 금액의 15%만 납부하면 되지만 두자녀는 지금 나와있는 정책상으로는 취등록세의 50%만 감면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니발은 42만원, 팰리세이드는 53만원 내면 되죠. 하지만 두자녀의 경우 카니발은 138만원, 팰리세이드는 177만 5천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자녀 정책 실제 있다고 해도 이렇게 차 살 때 빼고는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저도 세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부모로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두 차량은 모두 9인승이지만 2열 시트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 옵션 기준으로 두 차량 모두 수동 시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시트 배열에서는 카니발은 2열이 독립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팰리세이드는 2열이 3명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카니발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벤치 시트가 편하다고 해도 실제 운영 시에는 2열 시트가 독립 구성된 게 탑승자 입장에서는 더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2열에 앉혀보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벤치 시트에는 2명만 앉아도 서로 다투기 일쑤지만 희한하게 독립 시트에서는 싸움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카니발이 확실히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차량 모두 2열에는 열선 기능 기본 제공되지만 옵션을 추가하지 않는 한 통풍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열 시트 구성만 놓고 본다면 카니발이 더 나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옵션을 추가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카니발은 140만원짜리 컴포트 옵션을, 팰리세이드는 185만원짜리 컴포트 플러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차량 모두 2열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과 2열 통풍 시트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헤드레스트에서 차이가 생기는데요. 카니발의 헤드레스트는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펠리세이드는 머리 기대기 좋은 윙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적용됩니다. 그럼 카니발과 펠리세이드 기본 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니발 기본 등급은 프레스티지고 가격은 3,551만원입니다. 펠리세이드 기본 등급은 익스클루시브이고 가격은 4,383만원입니다. 카니발보다 832만원 더 비싼데요. 두 차량 공통으로 들어가는 옵션을 보자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티어링 그립 감지, 전복 방지 커튼 에어백, 4.2인치 정보창이 있는 슈퍼비전 계기판, 가죽 열선 스티어링, 인조 가죽 시트, 1열 열선과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12.3인치 내비게이션까지 두 차량 다 동일한 옵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카니발에는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옵션을 추가해야 들어오는데 이에 비해 펠리세이드는 기본 등급부터 사각지대 경고장치를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사이드 에어백의 경우 카니발은 1열 좌석에만 적용되지만 펠리세이드는 2열 좌석까지 적용됩니다. 뒷좌석의 안전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카니발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헤드램프도 다릅니다. 카니발은 MFR 타입의 반사식 헤드램프를 사용하지만 펠리세이드는 더 고급스러운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를 제공합니다. 앞좌석 시트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카니발은 기본 옵션 기준으로 수동 시트지만 펠리세이드는 전동 시트가 적용됩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카니발은 운전석에만 적용되지만 펠리세이드는 전 좌석에 기본 적용되죠. 2열 버클 조명도 카니발은 기능이 빠져있지만 펠리세이드는 기본 등급부터 버클에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펠리세이드에만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두 차량 다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카니발이 앞유리에만 적용된 데 반해 펠리세이드는 전 좌석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펠리세이드가 우위를 보이는데요. 물론 이 차이가 832만원의 가치를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옵션이 마음에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카니발은 옵션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경고장치는 120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저를 넣으면 되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는 14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110만원짜리 컨비니언스 옵션을 추가하면 되죠. 하지만 전동 트렁크는 카니발은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펠리세이드의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는데요. 133만원짜리 컴포트를 넣으면 전동 트렁크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이 급의 차를 무 옵션 깡통으로 출고하진 않겠죠. 카니발은 프레스티지에 12.3인치 클러스터,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컨비니언스 넣어볼게요. 이러면 가격은 3,981만원이고요. 펠리세이드는 익스클루시브에 컴포트, 현대 스마트 센스 넣으면 가격은 4,649만원으로 펠리세이드가 668만원 더 비싸집니다. 이렇게 옵션을 추가하면 두 차량 다 전동 테일게이트, 12.3인치 LCD 계기판,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그리고 주행 중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은 펠리세이드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시트 가죽 재질도 카니발은 인조 가죽인데 반해 펠리세이드는 천연 가죽이죠. 그리고 이렇게 옵션을 추가해도 서라운드 뷰는 두 차량 다 기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카니발은 90만원을 추가해서 모니터링 팩을 넣으면 서라운드 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펠리세이드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서라운드 뷰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중간 등급 가격, 옵션과 구성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카니발의 중간 등급은 노블레스로 가격은 3,991만원입니다. 펠리세이드의 중간 등급은 프레스티지로 가격은 4,936만원입니다. 카니발보다 945만원 더 비싸죠. 두 차량 공통으로 들어가는 옵션을 보자면 전좌석 이중 접합 차음 유리에 1열 전동 시트, 전동 테일게이트,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다른 옵션도 있는데요. 카니발은 후측방 충돌 경고만 지원하는 반면 펠리세이드는 후측방 충돌 위험 시 능동적으로 개입해 사고를 막아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는 펠리세이드만 지원하고 있고요. 도어 커튼은 카니발이 더 우세합니다. 2열뿐만 아니라 3열 도어까지 적용되어 있죠. 하지만 펠리세이드는 도어에 커튼 없습니다. 시트 가죽 재질도 차이가 있는데요. 카니발은 인조 가죽 시트를 적용하지만 펠리세이드는 천연 가죽입니다. 그리고 카니발은 이제야 운전석 시트가 전동 시트로 개선되었지만
펠리세이드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조절 방식도 차이가 큽니다. 카니발은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지만 펠리세이드는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승하차 시 자동으로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죠.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차이가 있습니다. 카니발은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펠리세이드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카니발은 MFR 타입이며 펠리세이드는 프로지션 타입입니다. 이처럼 카니발이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옵션 추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는 75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넣으면 되고요. 천연 가죽 시트는 140만원짜리 컴포트 옵션을 넣으면 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120만원짜리 모니터링 팩을 넣으면 추가할 수 있고, 헤드램프는 10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 펠리세이드에서 아쉬운 옵션이 바로 커튼인데, 이 커튼은 185만원짜리 컴포트 플러스를 넣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카니발과 펠리세이드 중간급에서 또 무옵션으로 살 수는 없죠. 적당히 탈만하게 옵션을 추가하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카니발은 노블레스에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모니터링 팩, 스타일 넣어주면 4,426만원입니다. 펠리세이드는 프레스티지에 컴포트 플러스 넣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넣으면 5,187만원으로 카니발보다 761만원 더 비싸집니다. 이렇게 하면 두 차량 다 2열 시트에 통풍이 들어오고요. 대신 시트 가죽 재질에서 차이가 있는데, 카니발은 인조 가죽에서 천연 가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펠리세이드는 전자석에 나파 가죽 시트를 적용하여 한층 더 고급스러운 마감을 보여줍니다. 대신 센터 콘솔에서는 카니발이 더 앞섭니다. 카니발은 확장형 센터 콘솔을 통해 뒷좌석에서 짐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는데요. 펠리세이드는 1열 앞좌석 등받이를 활용하는 수준의 암레스트로 제공되어 비교적 단순합니다. 서라운드 뷰는 두 차량 동일하게 적용되며 천장 내장재에서는 펠리세이드가 우위를 가집니다. 카니발은 일반 직물 내장재를 사용하지만 펠리세이드는 스위드 내장재죠. 운전석 시트도 카니발은 일반적인 전동 시트지만 펠리세이드는 사이드 볼스터까지 조절 가능한 에르고 모션 시트로 제공됩니다. 또한 레그레스트 기능이 펠리세이드에만 있죠. 마지막으로 3열 시트의 열선 기능도 카니발은 추가할 수 없지만 펠리세이드는 3열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빠들이 가장 많이 유혹당할 최고 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카니발의 시그니처는 4,356만원이고요. 펠리세이드의 캘리그래피는 5,586만원입니다. 카니발이 1,581만원 더 비싸죠. 공통으로 들어오는 옵션은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앰비언트 무드램프, 2열 버클 조명, 디지털 키 2, 운전석 메모리 시트, 1열 도어 커튼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역시 다른 옵션도 있겠죠. 일단 원격 주차 보조는 펠리세이드에만 있고요. 가죽 스티어링도 카니발은 원톤, 펠리세이드는 투톤입니다. 천장재 여전히 펠리세이드만 스웨이드 천장재고요. 시트 가죽 역시 카니발은 천연 가죽 시트, 펠리세이드는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앞좌석 레그레스트 역시 펠리세이드에만 적용되어 있고요. 2열 통풍 시트, 이것도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디지털 센터미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스피커 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카니발은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8개 스피커만 들어가고요. 펠리세이드는 14개의 보스 오디오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카니발이 딱 하나 앞서는 게 있죠. 바로 3열 커튼입니다. 펠리세이드는 아무리 옵션을 올라가도 3열에는 커튼이 안 들어와요. 물론 여기서 카니발도 옵션 추가하면 되긴 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120만원짜리 모니터링 팩 넣으면 되고요. 2열 통풍 시트 140만원짜리 컴포트 넣으면 됩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도 75만원짜리 스마트 커넥트 넣으면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120만원입니다. 크렐 오디오도 60만원에 추가할 수 있죠. 자, 카니발 이대로 당할 수는 없죠. 옵션을 한번 다 넣어보겠습니다. 시그니처에 컴포트, 스마트 커넥트,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 오디오 넣으면 가격은 4,946만원입니다. 아, 근데 이 옵션 개수 좀 보세요. 진짜 다음 연식 변경 때는 기아가 좀 이거 다 묶어서 좀 싸게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펠리세이드는 빌트인 캠 2까지 넣으면 5,652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70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도 근데 카니발은 천장재는 그냥 일반 천장재고요. 스티어링은 바뀌지 않습니다. 레그레스트도 들어오지 않고요. 스웨이드 천장재 넣으려면 카니발은 7인승 가야 되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추가할 수 있고 사륜구동 역시 고를 수 있습니다. 228만원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지비 비교해볼까요? 풀옵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카니발 3.5 6기통 가솔린은 5,046만원이고요. 펠리세이드 2.5 터보 가솔린은 5,838만원으로 792만원 더 비쌉니다.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5,501만원으로 455만원 더 비싸고요.
펠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6,485만원으로 무려 1,439만원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유류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요즘 많이 올라버린 휘발유 1,650원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카니발 10만 킬로 주행 시 약 1,833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1km당 183원 소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펠리세이드 2.5 터보는 카니발 3.5 가솔린과 연비가 똑같아서 주유비 동일하게 10만 킬로당 1,833만원 들고요. 카니발 1.6 터보는 655만원 덜 듭니다. 펠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현대 목표 기준으로 보면은 카니발 3.5 가솔린보다 695만원 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 더하고 5년 동안의 자동차세와 10만 킬로의 유류비를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카니발 3.5 가솔린은 7,583만원 드는데요. 펠리세이드 2.5 터보는 처음엔 792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819만원 더 비싸집니다. 2.5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는 아꼈지만 워낙 차값이 비싸서 취등록세에서 손해를 보는 편이죠.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455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457만원 저렴해집니다. 카니발 1.6 터보가 대기가 긴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연비도 연비지만 자동차세에서 정말 세이브가 많이 되는 차예요. 펠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1,439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785만원 비싸지는 걸로 무려 700만원의 갭 차이를 줄이게 됩니다. 이 역시 연비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제가 사업자라면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기다려서 사겠지만 고급감을 위해서라면 펠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처음에 살 때 비싸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 살 때 비싼 차를 사서 부가세 환급 많이 받고 유지비를 아끼는 게 낫겠죠. 이로써 비교표 분석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사업자분들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차 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제발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3년 후 당신이 새 차를 살 때도 제가 살아남아서 가격표를 분석하며 있을 수 있습니다.